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오늘은 4-3 Uniqueness of Electrostatic Solutions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난 섹션 4-2에서 예제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근데 그 예제들 푸는 방법이 직접 인테그레이션, 직접 적분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 풀었었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쓴 다음에 이거 한번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제 이것도 한번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 방정식을 적분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우연히 어떤 이런 걸 만족하는 어떤 V라는 걸 떠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 4-3 다음에 4-4에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 하기 전에 어떤 걸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은 여기 두꺼운 글씨 한번 볼게요. A solution of Poisson equation that satisfies the given boundary condition is a unique solution. 그러니까 어떤 포아송 이퀘이션인데 포아송 방정식인데 포아송 방정식의 해 중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4-3 오늘 지금 하는 이 섹션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유니크니스 서우럼이라고 합니다. 유일성 정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말로. 이제 여기 한번 보면은 The implication of uniqueness theorem is that a solution of an electrostatic problem satisfying its boundary condition is the only possible solution irrespective of the method by which the solution is obtained. 솔루션을 어떻게 구했든지 상관없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엘렉트로스테릭 프로블럼의 솔루션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인텔리전트 게싱. 엄청 이제 똑똑해가지고 방정식 보자마자 뭔가 딱 떠올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솔루션이 그 떠올린 솔루션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랑 그 다음에 포아송 이퀘이션 둘 다 만족하면은 이제 진짜 그게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통해서 뭐 굳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의 이 서우럼의 중요성이 바로 다음 섹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유니크니스 서우럼이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증명을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suppose a volume tau is bounded outside by a surface S0. 이제 이만큼이 볼륨이에요. 볼륨, 부피. 타우라는 볼륨이 있고요. 근데 surface S0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Which may be a surface at infinity. 이제 이거는 임의의 어떤 부피 요소이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부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이렇게 무한히 딱 엄청 무한히 큰 어떤 부피 요소 그 다음에 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임의의 거기 때문에 무한의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losed surface 이 부피를 감싸는 닫힌 표면에 대해서 닫힌 면에 대해서 안에 뭐가 있냐면은 There are a number of charged conducting bodies with surface S1, S2, Sn. Charged conducting body. 그러니까 대전된 도체죠. 대전된 도체들이 이렇게 있다. 지금 하나, 둘,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하나, 둘, 그 다음에 n까지만 딱 표현한 거예요. n개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컨덕팅 바디들의 표면을 S1, S2, Sn이라고 할게요. 이제 어떤 증명 방법을 쓸 거냐면은 여러분 이런 증명법 아세요?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하려면은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서 막 논리를 풀어나가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구나. 이 명제를 부정했더니 엄청난 모순에 도달하는구나. 그게 아마 뭐 귀류법인가? 뭐 그럴 텐데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V1이랑 V2예요. 이제 여기서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 V1이랑 V2는 뭐냐면은 일단 이 엘렉트릭 포텐셜이고 스칼라 필드거든요. 그래서 이 V1이 해란 얘기는 이 V1에 대한 식이 쫙 분포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몇, 여기는 몇, 여기는 몇 V1들에 대한 이게 이제 해겠죠. X, Y, G라는 이런 물론 좌표계는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스칼라 필드가 V1이고요. V2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V1이랑 V2가 다른 거라고 해볼게요. 다른 거. 그렇다는 얘기 해가 두 개란 얘기죠. 그럼 이제 얘랑 둘 다
포화성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만족하겠죠. 이렇게 둘 다 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V1에서 V2를 뺀 어떤 VD를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VD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VD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에 분포된 스칼라 필드겠죠. X, Y, Z. 모든 점에서 V1에서 V2를 뺀 어떤 값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VD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렇게 라플라시안으로 묶은 다음에 V1 빼기 V2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그냥 0이죠. 이렇게 0. 그래서 이게 이제 VD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컨덕팅 바운더리 에서는 포텐셜이 딱 어떤 값으로 정해지죠. 그다음에 그 포텐셜이 딱 같은 값이잖아요. 컨덕팅 바운더리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얘네가 이제 컨덕팅 바디죠. 컨덕팅 바디니까 도체인데 아까 얘네가 그냥 도체가 아니라 찰지드 컨덕팅 바디라고 했었거든요. 대전된 도체. 그러니까 여기 표면에 어떤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겠죠. 물론 전하들이 고르게는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없애는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뾰족한 데는 좀 밀도 있게 분포되고, 이런 데는 좀 덜 분포되고, 뭐 약간 이런 식이겠죠. 여기 좀 몰려 있고. 그래서 이제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없고,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없으니까 이 도체는 도체 전체가 같은 전위를 이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뭐 VS1 이렇게 할까요? VS1. 아까 V1, V2는 솔루션으로 표현했으니까 VS1이라고 하고, 뭐 얘를 VS2라고 하면은 일단 이 표면에서는 이제 이게 다 같거든요. 그리고 이 값은 딱 어떤 정해진 값이에요. 이거는 딱 이제 어떤 딱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면은 V1 빼기 V2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이걸 VD라고 놨었는데,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해가 두 개 존재하면은 얘랑 얘가 모든 점에서 다 다를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 한 점에서만 얘네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도 해는 두 개인 거죠. 이렇게 V1이랑 V2랑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하여튼 얘는 어떤 점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 표면에서는 적어도 같아요. 왜냐면은 둘 다 VS1이고 여기는 VS2야 되니까 어떤 이런 표면에 해당하는 좌표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0이겠죠. 왜냐면 얘도 VS1이고 얘도 VS1이니까 0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표면에서는 전부 이 VD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덕터들의 바운드리면 이제 표면이겠죠. 거기서는 포텐셜들이 전부 다 특정 값으로 딱 정해지니까 VD가 딱 0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딱 두고 일단 이런 벡터 항등식, 벡터 아이덴티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거 하는 거 뭐 간단하죠. 이거 이제 미분이나 마찬가지니까 얘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얘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보면은 형태가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한 거니까 벡터죠. 벡터의 다이버전스니까 얘는 결국엔 이제 스칼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칼라가 나오도록 식을 쓰는 건데, 일단 이거 먼저 해주면은 스칼라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레디언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이제 이 친구 A에 대해서 딱 하나 해주고 더하기, 이번에는 이렇게 A에 대해서, 근데 A는 벡터니까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다이버전스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 자체는 이제 스칼라죠. 거기다가 그냥 F 딱 곱해주고, F를 좀 앞에다 곱해줄게요. 뒤에다 곱하면은 마치 여기 전체에다가 다이버전스 취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옮겨가지고 F 딱 써주면은 이제 요식이죠. 그쵸? 뭐 이거는 순서 바꿔도 되니까 지금 여기랑 이 그레디언트 오브 F랑 A는 어차피 스칼라 프로덕트는 순서 바꿔도 안 바뀌니까 이거 두 개 순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얘고요. 이거는 되게 쉬운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F 스칼라에 해당하는 걸 VD라고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벡터 A를 그레디언트 오브 VD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스칼라에다가 이제 이 그레디언트니까 이거는 벡터 맞죠?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요. 각각을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VD 대입하고, 여기다가 그레디언트 오브 VD 여기 VD 하면은 얘는 지금 그레디언트에다가 다이버전스 취하니까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뭐죠? 그게 라플라시안이죠. 그래서 얘는 VD에다가 라플라시안 V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VD에다 그레디언트 취해주는 거니까 얘랑 똑같죠. 그냥 이만큼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스칼라 곱하면은
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VD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 식이 네,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 제곱이라기보다는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벡터는 그냥 제곱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벡터를 이렇게 서로 곱해주면은 얘를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써주죠. 왜냐면은 이거 계산한다는 얘기는 벡터의 크기 2개 곱하고 코사인 사이각인데 이제 같은 벡터니까 코사인 0도잖아요. 코사인 0도 1이니까 그냥 요거.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주면은 네, 요거의 제곱이죠. 크기의 절대값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네, 이제 요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앞에서 여기서 이제 요거 빼가지고 네, 이게 0 나왔었거든요. VD의 라플라시안이 0 됐어요. 한마디로 이 VD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푸아손 방정식이 아니라 푸아손 방정식에 포함되는 건데 라플라스 방정식이죠. 이 부분이 0인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가 딱 0이 됩니다. 이게 0.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가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얘랑 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어떤 임의의 넓이에 대해서 요거 있죠, 요거. 이 다이버전스 하기 전에 아직 요 벡터. 얘는 벡터죠. 왜냐면은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한 거는 벡터인데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해줬으니까 벡터죠. 요 벡터에 대해서 넓이 적분을 해줍니다. 넓이 적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다이버전스 정리 기억나시나요?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넓이 적분을 하면은 넓이 적분할 때 닫힌 면에서 넓이 적분합니다. 닫힌 면에 대해서 넓이 적분하면은 걔는 어떤 그 A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 근데 어떤 부피냐면은 이 S가 둘러싸고 있는 부피. 그 부피에 대해서 부피 적분한 건데 벡터 A의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한 거. 이 두 개가 같다. 맞죠? 네, 요거죠. 다이버전스 정리. 발산 정리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 걔를 딱 써주면은 그럼 이제 이 벡터의 넓이 적분 대신에 이 벡터의 발산, 이 벡터의 다이버전스에다가 부피 적분이죠. 부피 적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부피 적분하면 되겠죠. 부피 적분. 근데 이제 얘랑 같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해도 되겠죠.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타우 S 딱 보면은 딱 요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 타우 부피 요소는 이 부피는 임의의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막 무한대만큼 크게 해줘도 돼요. S는 타우만 딱 감싸주면 되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S랑 타우가 방금 이 4-2 그림에 해당하는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 타우는 지금 보면 이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 부피거든요.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 부피. 그래서 그 S라고 하는 거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S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S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타우를 이렇게 둘러싼 이 SN은 네, 이 겉에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거. 왜냐면은 이 타우가 이런 도체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S랑 타우의 이제 의미를 알았죠. 일단 S랑 타우 서로 이제 딱 정확하게 연관돼 있고 타우를 S가 딱 감싸고 있고 뭐 타우든 S든 어떻게 잡냐 상관없겠죠. 임의의 넓이랑 부피 요소니까. 임의의 넓이랑 부피 요소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따로 노는 것 같고 임의의 부피인 타우만 딱 제대로 내 마음대로 딱 정하면은 S는 뭐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타우를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으니까 S도 그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딱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surface is consists of S0 as well as S1, S2, Sn 제가 방금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S1, S2, Sn 얘네가 conducting body 도체의 표면이잖아요. 근데 도체의 표면에서는 VD가 0이었죠. 맞죠? 아까 V1이랑 V2가 아무리 이제 서로 다른 솔루션이어도 어떤 이런 도체에는 이미 VS1 뭐 VS2 이런 식으로 딱 V값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V1이랑 V2가 어떤 점에는 다른 값이어도 도체 표면에서는 서로 같은 값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V1 빼기 V2가 VD니까 VD가 도체 표면에서는 전부 다 0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적분하는 게 S0랑 S1, S2, S 땡땡땡 Sn까지 다 넓이 적분하는 건데 그 중에서 S0 뺀 나머지 S1, S2, Sn에서는 이 값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적분을 이 S0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겠죠. 결국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닫히면이라고 안 하고 S0라고 해줄게요. S0에 대해서 VD gradient of VD ds 얘 다시 쓰면 요거죠. 네, 그냥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얘가 이제 타우에다가 gradient of VD 크기의 제곱 dv. 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S0만이야.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S0라고 하는 이 넓이 요소 혹은 이 타우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 모양을 원으로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very large sphere 반지름이 R인 매우 큰 구의 surface로 S0를 잡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그런 구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VD는 지금 이렇게 어떤 전하들이 얘네가 지금 찰지드 컨덕팅 바디잖아요. 대전된 도체들인데 어떤 이런 찰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V 같은 경우에는 R분의 1 형태로 되죠. 어떤 찰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전화에 대해서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게 V가 그쵸? 그리고 점전화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4파이 엡실론 제로 R I분의 Q I I는 1부터 뭐 N개 해가지고 네, 다 더한 게 이제 V였죠. 전체 V였죠. 혹은 이게 찰지들이 연속적인 번화 분포 이러고 있으면 4파이 엡실론 제로 이렇게 빼주고 RI분의 이제는 RI가 아니라 그냥 R이죠. R분의 DQ 대신에 R분의 DQ긴 한데 이 DQ 대신에 로 DV, 로 SDS, 로 L DL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 DV 어떤 부피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V였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분의 1 형태예요. R분의 1 형태. 그래서 얘가 이제 R분의 1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 한번 미분한 거거든요. 혹은 얘는 어떤 V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취해서 마이너스 딱 붙이면 얘가 이제 이 필드잖아요. 이 필드는 여러분 이거 R제곱분의 1 형태죠. 이거 그쵸? 뭐 얘를 이제 한번 미분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하여튼 얘는 R분의 1 얘는 R제곱분의 1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R세제곱분의 1 형태예요. 이만큼은 R세제곱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넓이라는 거는 적분하면은 구 모양이니까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한마디로 R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R세제곱분의 1에다가 R제곱 곱해봤자 이 전체가 R분의 1 형태예요. R분의 1 형태. 만약에 내가 S0를 엄청나게 큰 거의 무한에 가까운 구로 딱 잡아요. 그럼 이제 얘가 0 되겠죠. 한마디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무한으로 잡으면 그냥 얘가 0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이런 무한한 방금 이제 무한대로 잡았으니까 S0가 만드는 무한히 큰 구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그 부피에 대해서 어떤 이런 VD의 그레디언트 크기에 제곱한 거를 다 적분해줬더니 이게 0이 나왔어. 이게 0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거 이런 식에서 이게 0이야.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셋 다 0이죠. 더 많아도 0이고 마찬가지로 해도 이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면은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0이거나 0보다 큰 어떤 이런 거의 제곱을 전체 부피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무한대 부피에 대해서 다 적분해줬더니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0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0.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얘가 이제 0이다. 얘가 0이란 얘기는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VD가 VD의 변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미분이잖아요. 근데 미분한 게 0이야. 한마디로 이 VD는 상수란 얘기예요. 상수. 콘스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V1이 뭐 이렇게 어떤 공간적으로 이 V1을 저희가 앞서 말한 그 푸아송 방정식의 첫 번째 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가 존재한다면 그 또 다른 애가 V2인데 V1이랑 V2 뺀 게 이제 VD죠. 근데 그 값이 콘스턴트예요. 뭐 1인지 3인지 뭐 파인지 하여튼 어떤 숫자가 0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까 이 컨덕팅 바디의 표면에서는 VD가 0이었죠. 아니 VD가 이 전체 표면에 걸쳐서 전부 다 상수인데 0이라고? 그러면 그 VD는 사실은 0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스탄트일 뿐만 아니라 도체 표면에서 VD가 0이었기 때문에 얘는 0이구나. 그래서 VD가 0이다. 한마디로 V1이랑 V2는 무조건 같다. 한마디로 해가 서로 다른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더니 모순에 도달했어요. 다르다고? 아니 안 달라. 서로 같아. 그래서 해가 유일하다는 거.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관점도 있냐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 S가 S0, S1, S2 땡땡땡 SN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S1부터 SN까지는 VD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0이 돼가지고 결국 SN은 S0만 남는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었죠 식이 S0만 포함하는 걸로. 근데 VD가 0이라는 거 말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도체 표면에서 로 S가 딱 특정이 되면은 이 로 S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찰지들이 딱 있고 스테릭 상황 전하들이 이제 다 안정을 찾아가지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로 S가 딱 특정이 되죠. 얘가 딱 특정이 되면은 근데 이제 얘는 엡실론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의 노멀 성분이잖아요. 근데 뭐 표면에서 어차피 노멀 성분밖에 없고 근데 얘는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이제 얘가 다시 쓰면 마이너스 요거거든요. 노멀한 방향의 길이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이 딱 요거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서피스 찰지 덴서티가 특정이 됐다. 그러면 엡실론 곱하기 전기장 특정이 된 거고요. 전기장이 특정이 됐으니까 요거 이 그레이던트가 특정이 된 거죠. 이게 특정이 됐다는 얘기는 표면에서는 적어도 이 표면에서는 그레이던트 오브 V1, 그레이던트 오브 V2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특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표면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얘네 두 개가 뺐을 때 이게 0이다. 근데 이게 이제 V1 빼기 V2니까 이게 이제 VD잖아요. 근데 그레이던트 오브 VD가 0이다. 한마디로 요 식에서 도체 표면에서는 얘네가 0이다. 그러니까 원래 썼던 방법은 이제 도체 표면에서는 얘네가 0이다 해서 S0만 남았었는데 뭐 전화 관점에서 로에스로 시작을 하면은 도체 표면에서 얘네가 0이다. 그래서 S0만 남는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하여튼 그런 관점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니크니스 서브롬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다이엘렉트릭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증명은 나오잖아요.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호모지니어스는 균일하다는 얘기죠. 균일하다. 한마디로 어떤 엡실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값이 어느 위치건 다 똑같다. 심플 미디엄이면 호모지니어스인 건데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아도 유니크니스 서브롬은 성립한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이제 4.3이었고요. 이어서 4.4 해보겠습니다.